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이제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에 신경을 잘 쓰셔야 될 텐데요. 수능을 한 2주 정도 앞둔 시기에는 평소에 잘 먹지 않았던 음식을 갑자기 먹기보다는 속이 좀 편했던 음식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능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는 만큼 이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침밥을 꼭 먹는 습관 들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좋은 컨디션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명쾌한 상담해 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시계의 전설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정경원 선생님, 오늘 결정적 코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과 또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 우리 그 기상대라고 그러죠.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니까 합격의 그날까지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전문가 두 분 또 모셨습니다. 먼저 진학계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고등학교 김호성입니다. 예,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입시의 안내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자 역할 잘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인기 만점 선생님이시죠.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의여고 정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최대한 찾아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세 분의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토요 미니 특강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번 10월의 토요 미니 특강은 우리 프로그램의 결정적 코치이신 이금수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2015학년도 입시의 이해와 합격 전략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26일에 오전 10시에 TBS 교통방송 2층 회의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상대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예비 수험생들 대상으로 이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 이후에는 이 수험생들 대상으로 정시 집중 상담도 해드릴 거니까요.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02-311-5441번에서 3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떤 상담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그럼 오늘 1교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예쁜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나운서를 꿈꾸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네, 아나운서가 꿈이군요.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항상 TV에서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하고 뭐든 네. 안내해주는 게 멋있어서 네. 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그럼 우리 학생도 또박또박 잘 얘기를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좀 이뤘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1교시 상담과 분석은 정재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정재원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학생 고2인데 지금 이제 고3 언니들이 막 시험 보러 다니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네. 마음이 어떠신가요? 되게 좀 있으면 저도 그럴 것 같아서 떨려요. 어떤 점이 좀 가장 고민되세요? 저 이제 희망하는 대학 중에 어떤 전형이 저한테 유리한지 몰라서 제 고민이에요. 예, 그 잠시 후에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을 같이 고민해 볼 텐데요. 끝까지 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떤 전형이 우리 학생에게 맞을지 저희가 함께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재훈 선생님께서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예,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입니다. 국어가 2.33 등급이고요. 수학이 2등급, 영어가 2.66 등급, 사회가 3등급 해서요. 평균 2.5 등급이고요. 내신 성적의 추세는요. 1학년 때는 이제 국어가 2등급, 1학년 2학기 때 국어 3등급, 2학년 1학기 때 국어 2등급으로 전반적으로 수학도 이제 전체적으로 2등급, 2등급이고요. 영어는 2, 3, 3. 뭐 비슷합니다. 뭐 크게 뭐 등락이 크진 않은데 영어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네. 예. 우리 학생의 그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드리면요. 9월 모의고사에서 국어 B형이 83.44%의 3등급이 나왔고요. 수학이 96%, 영어가 94% 정도 나와가지고 1등급, 2등급이 나왔고요. 생활과 윤리는 89.99, 거의 99%죠. 그다음에 한국 지리는 3등급이 나왔습니다. 6월 모의고사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6월 모의고사 국어가 2등급인데 3등급으로 9월에서는 3등급이 됐고요. 수학은 그대로 1등급이고요. 영어도 1등급, 탐구도 그대로 1등급인데 한국 지리만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네, 비교과 분석해 볼까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를 보면요. 1학년 때 학급 부회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습 부장도 했고요. 동아리, 관현악반, 통합 논술반,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반, 교내, 체육대 재밌는데요. 축구 학급 대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2학년 때는 동아리, 관현악 반장을 했고요. 교회 활동으로는 어린이 도서관 영어 도서 읽어주기 봉사 활동을 했고 월드비전 소액 기부 활동을 했습니다. 네. 특이사항 수상 내역을 보면요. 1학기 2012년도 1학기 교과 성적 우수상 중국어, 2학기에도 역시 같은 상 받았고요. 종합 우등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논술 경시대 은상 받았고 모범 학생상을 받았습니다. 희망하는 대학은요. 1지망으로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일반 전형, 논술 전형을 희망했고요. 2지망 성균관대학교, 3지망 이화여대인데 각각 다 논술 전형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논술 전형을 중점적으로 희망하고 있다는 점과 또 이제 중어중문학과에 지원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연세대와 성균관대, 이화여대 이렇게 세 개 대학을 일단 좁혀놓고 희망을 하는데 고2 인문계 학생이기 때문에 좀 수학 성적이 유심히 제가 봤는데 96%를 살짝 선회하는 성적인데 사실 이제 3학년이 되면 우리 또 재수생들이 모의고사 같이 참여하고 하면은 2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어떤 우려가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수학 성적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우선 우리 정재훈 선생님께서 학생과 대화를 좀 나누시면서 편하게 학생과 한번 상담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아나운서를 꿈꾼다고 하셨는데요. 맞죠? 네. 예. 근데 이제 학과는 이제 중어중문과를 희망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아나운서는 언어를 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영어는 물론이고 제2외국어도 특별히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유리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예. 뭐 발음도 참 좋고 네. 그러시네요. 예. 가능성이 보입니다. 예, 예. 우선 좀 전반적인 건 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내신 성적을 좀 보면요.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속해 있는 학교의 그 지역이 약간 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곳인데요. 그 안에서 한 2.5등급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성적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학교의 이제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성적은 한 약 15에서 16% 정도의 성적대인데, 모의고사 성적은, 6에서 7%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위. 따라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네. 이런 부분 참 좋은 부분이고요.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는데요. 앞서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사회탐구 한 과목이 좀 성적이 낮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중국어를 아주 잘하기 때문에 제2외국어 중국어로 이제 사회탐구에 대처하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사회탐구 부분에 99% 두 과목이다 99%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이제 그 소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학 아까 금방 우리 정경원 선생님께 지적해 주셨듯이 수학의 원점수가 좀 그 기복이 좀 심하고 그다음에 9월 모의고사에서 이제 1등급이 나오긴 했지만은 75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점수면은 예, 자칫하면은 그 수능에서는 3등급대로 전락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어를 잘하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은 그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중국에서 살다 온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탁월성을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도전할 수 있는 대학은 충분히 뭐 비교과를 봤을 때 도전 가능하긴 하지만,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최상위권 대학은 조금 사정관제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뭐 확정이 좀 안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뒤에 하겠지만, 우선은 지금 이제 수시에서는 논술,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정시 수능, 수능 전형을 이제 도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자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다 지금 중문과를 원하고 있네요. 지금 일지망이 연세대 중문학과인데 지금까지의 준비 사항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어요. 우리 학생의 연세대 합격 100m 달리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우리 학생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어와 모의고사 성적이 탁월해서 기분 좋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내신과 비교과가 평범하다. 조금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수학과 국어의 모의고사가 발목을 잡는 거고 기복이 크다. 그래서 90m에서 멈췄습니다. 그래도 꽤 많이 온 것 같은데요. 90m 정도면. 네, 우리 학생 네. 지금 현재 100m 가운데서 90m까지 지금 열심히 잘 달려왔는데요. 자, 앞으로 이제 1년이 남은 이 시점에서 10m만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우선 우리 정재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전형상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정리하기 앞서서 우리 학생에게 하나 좀 묻겠습니다. 우리 학생 그 교육과학부에서 발표한 그 대입 간소화 방안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정확히는 잘 몰라요. 아직 못 들어보셨어요? 네. 아직 확정안은 아직 안 나왔는데 대략적인 안이 수시에서는 이제 학생부 중심으로 지원이 학생부 중심의 이제 전형이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시에서는 이제 수능 그 원칙이 이제 앞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부 안에서는 대학에다가 논술이나 적성 시험 같은 면접 이런 것들을 좀 가급적이면은 좀 자제하거나 아니면 교과 중심의 논술 정도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안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고려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화면을 보면서 연세대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중어 중문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제 일반 전형인데요. 수시 일반 전형 2014학년도 기준입니다. 전형 요소로서는 이제 우선 선발과 이제 일반 선발에 따라서 각각 다른데요. 우선 선발은 이제 수능 최저가 국수형 등급합 4 이상일 때 학생부 30, 논술 70으로 선발하고요. 일반 선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정원의 30%를 선발하는데 국수 영사 3개 영역 중에 6개, 3개 영역 등급합이 6일 경우에 학생부 50에 논술 50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달라지는 게 이제 우선 선발을 지양해달라라는 이제 교과부의 요청이 있어서 올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그 경쟁률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은 상향으로 보고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우리 학생이 고민해야 될 것은요. 논술 전형의 변화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교 교육과정 내에 논술을 출제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그 사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는 교과서 내에서 이제 논술로서 활용될 만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논술을 좀 기출문제, 대학별 기출문제를 꾸준히 푼다거나 학교 자체에 어떤 그 논술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정도에서 참여하는 수준으로 논술을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화여대 인문학부가 있는데요. 역시 이제 우선 선발하고 일반 선발이 있고요. 이건 이제 올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연세대학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학생들의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고 봤을 때 또 우리 학생의 또 외국어의 장점이라든가 그런 능력을 봤을 때 이화여대 인문학부 정도는 한번 도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네. 성균관대학교를 보시면요. 역시 이제 올해 것은 그냥 참고치에 해당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요. 아마 일반 선발 기준으로 내년에도 될 가능성이 이제 있는데 역시 이제 연세대학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그 경쟁률도 지금 57.15대 1이었죠, 작년에. 그래서 좀 약간 좀 상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2015학년도 입시에서 이 논술 전형이 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변화를 염두에 둬야 하지만 그래도 아예 놓지는 말고 계속 좀 신경을 써라 하는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연세대 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점들 좀 보완해야 될까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연세대 중어중문과를 진학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본적인 목표는 수시 논술 전형과 정시 일반 전형을 원칙으로 삼으시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내신 공부를 하셔야죠. 내신 공부를 통해서 작고 단기적인 목표를 꾸준히 만드셔가지고 적당한 긴장과 경쟁심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력은 수능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에게 아까 제가 90m 정도 왔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우리 학생이 기복만 줄이면 정말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반면에 지금 기복이 좀 큰 것과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두 문제인데요. 한두 문제의 그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등급이 좀 떨어져 있는데 영어의 정교함 이런 것들을 좀 만회하신다면은 충분히 도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우리 학생의 학생의 100분위 평균 점수는 한 대략 376점인데요. 연세대학교 중문과 합격을 가기 위해서는 조금 많이 필요하긴 하죠. 389점 정도가 연세대학교 중문과 합격선인데요.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화여대하고 성균관대학교 정시에서 이제 합격선 380점, 각각 383점 정도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학생이 각 영역에서 한 1에서 2, 3% 정도 상승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기복을 좀 줄이고 안정화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수학과 국어가 좀 취약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국어 학습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국어를 어떻게 좀 바람직하게 학습 전략을 짜면 좋을지 정경원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지금 성적을 보면은 6월 모의고사보다 9월에서 조금 주춤하는 경향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6월 모의고사에서 국어가 현재 2등급이었는데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는 83.44 전국 100분위 석차를 보면 3등급으로 다소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 현재 국어 공부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나요? 일단은 모의고사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고 있고요. 네. 그 작품 새로운 거 봤을 때 분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해서 국어의 어떤 학습 전략을 화면을 보면서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1년을 남긴 시점에서 국어 영역의 성적이 2등급 내지 3등급의 요 상태에 있을 때는 우선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기출문항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능 기출문항과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항이 있는데 이 두 유형을 좀 중점적으로 하루에 한 회분 이상 풀면서 국어 영역에 대한 좀 공부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연계 EBS 교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현재 취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완해 놓는 교재가 영역별로 출간된 게 있는데 그런 교재를 통해서 취약 부분을 좀 적극 보완하시고 또 하나는 언어 영역과 논술을 같이 국어와 논술을 같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독서를 꾸준히 하되 인문과 사회, 자연과학, 예술을 영역별로 나누어서 꾸준히 한 달에 한 권 이상씩 독서를 하면서 기본적인 독서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내년 시점에서 국어 성적을 최대한 상승시키는 데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3학년 때 되면 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2학년 때 독서를 좀 꾸준히 해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은 어떤 전형이고 또 목표 등급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정지원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가장 적합한 전형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시 일반 전형이 우리 학생이 가장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입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우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대학들은 현재의 성적에서 한 5% 이상의 각 영역별로 상승이 있어야 되거든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네. 자칫 한 5% 이하로 떨어지면은 생각지도 못한 대학에 전형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네. 적당한 긴장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대학은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 중국 언어 문화 전공이 있는데요. 2013년 기준으로 해서 국어 30, 수학 25, 영어 35, 사회탐구 10%를 반영하고요. 정시 배치 참고점으로는 378점, 우리 학생 점수가 현재 376점. 한번 충분히 도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이 연세대학을 간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면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모두 전 영역 1등급에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요. 목표를 향해서 오늘 보완해야 될 점 지금 지적해 주신 분들 잘 보완해 나가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도움이 많이 됐나요? 네. 네. 열심히 노력해서 아나운서의 꿈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나운서를 꿈꾸는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1단계,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은 정시 일반 전형과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 2단계에서 중점을 둘 부분은 국어와 수학 성적의 기복을 최소화하고 영어 실수를 줄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3단계 목표 등급은 희망하는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화에 합격하기 위한 목표 등급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전 영역 1등급입니다. 탐구 영역은 제2외국어 중국어를 선택해서 한 과목을 대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꿈을 향해 열심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부터 개편을 맞아서 저희가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코너입니다. 결정적 코치 합격 연구소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경원 선생님께서 결정적 코치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명확한 그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 주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아볼까요? 네, 결정적 코치의 합격 연구소. 월요일 오늘 이 시간은 대학 입시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지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100점 100승 대학 입시 대입 정리 시간인데요.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에서 우리 학생들이 국영수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사실은 탐구 영역을 소홀히 다룰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탐구 영역을 잘 다루는 것이 또한 합격의 비결이 되는 건데 화면을 보면서 탐구 영역의 중요성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문계 학생들, 자연계 학생들 공이 지금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은 대체로 20% 이상인데 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홍익대와 숭실대는 25%, 세종대는 30%,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고려대에서 우선 선발은 40%, 성균관대 우선 선발과 아주대 나군 과학탐구는 50%까지 반영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 학생들이 소홀히 하기 쉬운데 탐구 영역에 대한 공부는 사실 현재 시점에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주의해서 탐구 영역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니까 진짜 국영수에 비해서 그 비율이 좀 적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실제 이제 탐구 영역의 비율이 이 시점이 오면은 우리 학생들이 국영수에 또 지나치게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 탐구 영역을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실제 효과를 두고 본다면은 국영수는 현재 시점에서 점수가 거의 고착화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탐구 영역은 단시간 내에 학생이 들인 공에 따라서 성적이 상승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적을 올릴 가능성이 큰 영역이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탐구 영역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탐구 영역이 최대 2과목까지 지금 응시할 수 있는데 대학별로 봤을 때 탐구 영역 그 응시 과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학생들이 탐구 영역에 응시할 수 있는 과목은 이제 2과목인데 이것도 이제 대학마다 전형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과목만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는 대학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경희대나 한양대 그리고 성균관대, 단국대를 포함한 23개 대학에서는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으로 탐구 영역을 한 과목만 반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천대와 강남대, 성결대 등 67개 대학에서는 정시에서 탐구 영역 한 과목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현재 자신의 성적을 잘 분석해서 수시와 정시에서 탐구 영역을 한 과목만 공부해서도 효율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형에 맞춰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이번 2014년 수능 탐구 영역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수능은 교육과정이 개편된 이후 처음 치르는 수능이기 때문에 변화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영역별로 좀 살펴보면 우리 인문계 학생들이 응시하는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교과서의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지문과 그다음에 도표, 그래프, 지도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해석 능력이 요구되고 있고요. 또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자주 활용되는 특정한 어떤 핵심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정리하고 이해한 후에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 개념에 대한 좀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17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마무리 정리 방법, 코치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가 기본이 돼야겠죠. 교과서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의 의미가 되고요. 근데 혼자서 이 정리하기가 어렵다면 EBS 강의와 교재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를 또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출문제를 좀 자세히 풀어보고 그리고 중요한 개념 위주로 정리하면서 반복되는 개념들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두고 눈에 익혀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탐구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오늘은 탐구 영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백전백승하는 그 노하우 오늘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3교시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았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해주셨고 그 내용을 오늘 생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학생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우, 씩씩하네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보보안가가 되고 싶은 고2 학생입니다. 네, 정보보안가가 여학생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대단하게 좀 느껴집니다. 자, 이번 3교시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김호성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중간고사 거의 끝났을 텐데 시험 잘 봤나요? 그냥 노력한 대로 잘 나온 것 같기도 해요. 네, 자신감이 자신이 있군요. 있는 네. 오늘 궁금한 사항은 어떤 점이 좀 궁금한 사항인가요? 제 현재까지의 교과와 비교과로 희망 대학에 지원해도 적합할지, 그리고 특히 적성고사로 도전을 했을 때 가능성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잠시 후에 우리 학생이 좀 궁금한 사항들 선생님들이 이제 분석 자료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김호성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화면으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평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4.9등급, 수학 2.7등급, 영어 2.7등급, 과학 3.8등급, 국수영과 3.45등급 나왔습니다. 자,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 살펴볼까요? 자, 국어는 6등급에 4등급 상승했고요. 3등급이었던 수학과 영어가 한 등급 올랐다가 다시 2학년 1학기에 다시 3등급으로 좀 떨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요. 9월달 봤던 모의고사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4등급, 그 다음에 화학은 5등급, 지구과학은 3등급으로 평균 4등급 나왔습니다. 자, 6월과 9월 모의고사를 비교해보면 수학이 6월에서는 5등급, 9월에서는 4등급으로 올랐지만 자, 화학원이 4등급에서 5등급 떨어졌고 지구학원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9월 성적이 좀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예, 비교과 볼까요? 예,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자, 과학실험 조장했고요. 동아리는 또래 상담반, 그 다음 봉사활동은 113시간 진행했고요. 방과후 프로그램 2개 참여했고, 40시간 참여했습니다. 자, 교회 활동으로는 꿈, 희망, 미래, 리더십 과정에 참가했고요. 수상내으로는 교내 컴퓨터 경진대 우수상과 모범학생상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학생 희망대학은 1지망이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일반 전형 적성고사를 이제 희망했고요. 2지망은 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일반 전형 전공 적성 우수자 전형, 3지망은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진로에 대한 의지가 아주 명확한 그런 네. 학생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정보보안가가 되고 싶은 우리 학생인데 우선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은 지금 저 학생부나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전반적인 중위권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수학이나 영어 과목은 그래도 학생부 교과를 보면 좀 이렇게 성적이 좀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비교과를 좀 이제 분석하기 전에 제가 학생에게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살피다 보니까 그 독서 활동에 1학년 날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영어 교재가 들어있는데 그게 주로 어떤 내용의 책이었던가요? 그게 1학년 영어 시간에 AR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주로 학생에게 수준이랑 흥미에 맞춰서 권해준 영어 원서를 읽고 독후 활동을 한 거를 거기 적은 건데요. 그 원서들이 수준에 맞춘 것이다 보니까 제 수준에 맞는 그냥 동화 그런 것들이라서 맞아요. 선생님 제목을 보니까 뭐 이게 간단한 동화나 이제 우화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서 네. 다른 학교 독서 활동과 좀 이렇게 차별화된 어떤 느낌이 받았기 때문에 질문했고요. 그 다음에 네. 지금 종합의견 1학년 때 봤더니 그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땄다고 했는데 어떤 자격증인가요? 워드 프로세서 2급,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ITQ 한글파워, 그리고 문서실무사 4급 정도가 있습니다. 아, 전부 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부 다 취득한 건가요? 아니요. 그거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에 참여해서 취득했던 것들입니다. 아, 고등학교 때는 취득한 게 없고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학생부 이제 교과, 근데 비교과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비교과를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이 아직까지 지금 2학년 기록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풍부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서 더군다나 지금 우리 학생이 정보보안과 상당히 어떤 전공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이렇게 독특하게 쭉 목적을 갖고 갔는데 실제는 이제 그 학교 생활 기록 보면은 그 전공과 관련된 어떤 열정이나 그런 관심들이 기록이 이제 그 교내 수상 기록 하나 예, 그거밖에는 좀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선생님은 지금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학생부 어떤 종합평가나 대학별 고사를 통해서 이렇게 좀 대학을 진학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좀 이렇게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의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일반 전형으로 적성고사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준비사항에 대해서 김호성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어요. 우리 학생의 세종대 100m 합격 레이스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학과 영어 성적이 우수한 편이군요. 중위권 성적 계속 유지하면서 잘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비교과 활동이 아쉽다. 속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느려지고 있는데 적성 전형 바뀐다? 이거 어떡하죠?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60m에서 멈췄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멈췄어요.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세종대학교를 향한 100m 달리기에서 60m 지점에서 현재 이제 멈춰선 상태로 지금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현재 도달한 어떤 여러 가지 성취 결과물 그리고 세종대 합격을 위해서 좀 보완해야 될 점, 이 점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죠. 예, 네. 먼저 우리 학생이 100m인데 선생님이 60m에서 멈춰서 좀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지금부터 분석한 내용 잘 듣고 40m 채워가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학생부 교과를 포함해서 어떤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취약하다. 이제 세종대가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적성고사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진학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목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정보보안과에 대한 어떤 전공에 대한 어떤 열정과 관심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학생부 전역 곳곳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취약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떤 본인의 의지는 50m지만 실제 준비된 상황이 10m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60m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래도 이제 봉사활동을 보면 다른 그 지금 현재 고위 학생들과 달리 무려 1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그것도 학교 봉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기가 관심을 갖고 했던 봉사가 거의 90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네. 어떤 남에 대한 배려심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동아리 활동의 그 또래 상담반 같은 경우는 어떤 기록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했는가가 좀 현실이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과후 교과 활동도 실제는 한 번밖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본인이 전공에 대한 어떤 그 노력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기록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선생님이 60m를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학생이 아쉽지만 세종대학교와 한성대학교가 이제 내년부터 아마 적성고사는 지금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성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아쉽지만 이제 세종대랑 한성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대안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또 세 번째 희망했던 숭실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숭실대학교에 대해서 일반 전형 제가 한번 화면 보면서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숭실대학교를 이제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논술에서 이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 있고요. 근데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대략 정원의 한 30% 이내 정도 올해 이제 고3 기준으로 지금 이제 모집 예정이고요.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일반 선발 기준에서 제가 이제 우선 선발을 횡령하고, 국어 A형, 수학 B형, 영어 B형, 과탐 두 과목 중 두 개 영역 100분위 합이 164 이상인데, 이게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100분위가 이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등급으로 이제 가면 한 두 개 영역 등급합이 5나 아니면 세 개 영역 등급합이 7 정도가 아마 지금 현재 대학에서 요구하는 164%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선발이 폐지된다는 거, 이건 뭐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분명히 논술 전형이 일부 이제 진행될 거라 예상이 되지만 이제 차츰차츰 논술 전형으로 뽑는 인원을 학생부 종합으로 뽑겠다라는 이런 강한 의지를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지금 숭실대 같은 경우도 아마 논술보다는 이제 학생부 종합이나 그다음에 정시 일반 전형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희망대학 특징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좀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종대학교도 그렇고요. 그 적성고사가 좀 폐지될 대학들이 있어서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적성고사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나요? 네, 요즘에 폐지된다, 안 된다로 되게 많이 제가 헷갈려가지고요. 네네. 이게 정확히 발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죠. 많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네, 걱정만 이제 하고 있었군요. 네, 오늘 보완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원하는 대학교 역시 세종대학교랑 그다음에 이제 한성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숭실대학교 상당히 이제 가고 싶은 대학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적성고사가 폐지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적성고사가 폐지되었으면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그 학생부 종합으로 지금부터 이제 비교과 활동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채워나가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학생이 갖고 있는 그 교과 성적이 중위권 성적인데 이걸 중상위권까지 좀 끌어올리는 어떤 성적 향상에 대한 어떤 열정도 나름대로 전공에 대한 어떤 적합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상위권 성적으로 좀 끌어올리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노력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동아리 활동, 좀 더 동아리 활동을 그 정보보안과라고 하는 어떤 특이한 관심을 갖는 학생들끼리 상당히 자율 동아리를 좀 만들면서 그 정보보안과가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자료를 탐색해서 학교 축제나 어떤 발표대회 때 한번 그런 자료를 한번 발표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서 활동에도 그거와 관련된 독서 기록이 좀 있으면 우리 학생이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책을 읽는구나 라는 이런 부분들을 사정관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시 희망대학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정시로 가는 부분에서 이제 수능 점수는 대략 지금 현재 고3 기준에서 한 2.5에서 한 3등급 정도, 좀 더 이제 2점 후반대 등급 정도가 나오면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그 평균 4등급에서 각 영역별로 한 1등급, 그다음에 좀 가중치가 있는 영역을 좀 더 올려주면 아마 좀 더 그 정시로도 가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적성고사가 폐지되고 있는 대학들이 갑자기 이제 적성고사가 없어지면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한양대 에리카에서 보고 있는 약수령 논술고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에서 이제 치르는 통합사고력 고사가 있는데 이런 시험이 아마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출 문항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이제 적성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지된 곳도 있지만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성적 향상이 전제된다면 수도권 소재 컴퓨터학과 관련 학과에 진학이 가능하니까 우리 학생이 좀 힘을 내시고요. 고3이 되기 전에 우리 학생이 취약한 과목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선생님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은 뭐 국어가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국영수가 주요 과목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화면 보시면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가 학습 전략 한번 짜봤습니다. 네. 자,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학과 비문학에 대한 인터넷 강좌를 좀 1월 달까지 겨울 방학이죠. 충분히 듣고요. 그 강좌를 수강 후에 본인이 좀 이해가 됐으면 그 이해한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문학과 비문학에 대한 어떤 문제집에 있는 해설을 한번 중심으로 한번 본인이 읽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독서 활동도 같이 병행해줘야 비문학 지문에 대한 어떤 독해 능력이 도움이 되겠죠. 수학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강의와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일단은 지금 우리 학생은
본인 해결로 어떤 문제풀이보다는 어떤 그런 강의식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개념을 좀 듣는 수업. 그 다음에 이제 저기가 문제풀이보다는 문제 해설을 보고 해설을 본인에게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먼저 우선돼야 나중에 3학년 올라와서 문제풀이가 진행될 것 같고요. 네. 예, 영어도 마찬가지로 일단 독해보다는 그 독해에 필요한 이제 문법과 어휘 공부를 좀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겠고요. 예, 과학은 일단은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읽고 그리고 교과서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학습 전략을 좀 짜주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3학년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학습 스케줄을 좀 짜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본인이 공부하는 시간, 전체 시간은 분명히 많을 겁니다. 특히 여학생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아까 목소리 들어보니까 상당히 씩씩한데 네. 일단은 자기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에 또는 주말에 몇 시간인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일단은 주중에는 일단 최소 방과 후에 한 6시간 이상, 그 다음에 주말이나 방학 때는 한 12시간 정도. 이게 이제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이제 집중하는 시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본인이 과연 이제 확보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특히 자연계 학생이니까 이제 수학이나 과학 공부에 전체 학습 시간의 한 60% 이상은 반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이 학습 코치까지 꼼꼼하게 해 주셨는데요. 자, 김우성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현재 단계에서 백분위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다면 어떤 대학까지 좀 살펴볼 수 있을지 조언을 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우리 학생에게 목표 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제시해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 한 2.5등급, 그러니까 지금 국어 같은 경우는 약 3등급, 나머지 과목들은 거의 한 2등급 정도의 내신과 모의고사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4개형 100분위 합이 267%밖에 안 되기 때문에 5% 정도 상승하고 10% 정도 상승하고 15% 정도 상승했을 때 겨우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원으로 이제 좀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숭실대, 광운대 또는 뭐 이런 이제 세종대와 같은 대학들을 실제 지원하고자 한다면 지금 현재보다 약 40에서 50%의 백분위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영역별로 한 10% 정도만 오르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2학년이고 우리 학생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의지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목표도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남은 40m 빨리 차근차근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도움 많이 됐나요, 우리 학생? 네. 네, 차근차근 잘 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보 보안가를 꿈꾸는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1단계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은요. 정시 수능과 수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단계 중점을 둘 부분은 교과 및 모의고사 성적을 향상시키고 전공 적합성 관련 비교과 활동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로는 희망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목표 등급입니다. 학생부 교과 국어 3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과학 3등급, 모의고사는 국어 3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지구과학 2등급, 화학 3등급입니다. 지금부터 꿈을 향해 열심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 오늘도 2명의 학생과 함께 소중한 상담 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정재원 선생님, 김호성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 정경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